스타벅스에 가면 그 쓰레기통 테이블 그 한쪽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요.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보면 음용수하고 영어로 Drinking Clean Water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고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Drinking Clean Water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Clean Drinking Water가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긴 명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a smartphone case, a large plastic bag,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봤던 drinking clean water. 이렇게 만들어진 긴 명사에는 반드시 핵심 명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어떤 명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결국 그 본질적인 어떤 한 대상을 말하는 명사가 있다는 말이죠. 스마트폰 케이스는 결국 케이스를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이 케이스가 핵심 명사이고요. 마찬가지로 a large plastic bag은 bag이 핵심 명사, drinking clean water는 water가 핵심 명사입니다. 그리고 핵심 명사가 아닌 단어들은 핵심 명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예에서처럼 핵심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들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순서에 규칙이 있습니다. 마치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처럼 핵심 명사와 더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형용사일수록 핵심 명사 가까이에 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용사일수록 핵심 명사와 멀리 떨어집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핵심 명사의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는 형용사가 핵심 명사 가까이에 오고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일수록 핵심 명사와 멀리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원리는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마 인간의 모든 언어에 해당하는 공통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rinking clean water를 봅시다. 이 명사의 핵심 명사는 물, water입니다. 물 중에서도 음용수라는 의미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정보보다 마실 수 있다는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water 바로 옆에는 clean보다 더 중요한 정보인 drinking이 오는 게 바람직하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drinking water라는 명사는 오늘날 워낙 자주 사용되는 명사여서 두 단어로 돼 있지만 마치 하나의 명사 단어처럼 여겨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두 단어는 서로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자체로 음용수라는 의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음용수는 그 어떤 물보다도 깨끗한 물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clean이라는 단어 자체가 군더더기입니다.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drinking clean water라고 쓰면 음용수가 아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라는 동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중의적이라서 헷갈리죠.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화려한 화술이나 수사학이 아니잖아요. 오해 없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최대한 간단 명료한 영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drinking clean water보다는 clean drinking water 또는 drinking water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서 핵심 명사의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는 형용사가 핵심 명사 가까이에 오고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일수록 핵심 명사와 멀리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형용사 어순 규칙을 문법책 등등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맨 오른쪽이 핵심 명사 자리고 이 형용사들이 핵심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들로 그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캐나다산 대형 목재 테이블이란 긴 명사를 영어로 옮긴다면 핵심 명사 테이블 앞의 형용사 어순을 반드시 이 순서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도 쉽지 않고 설령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겠죠. 너무 복잡하죠. 잘 몰라도 됩니다. 형용사 어순을 틀렸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 복잡함을 관통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객관적인 사실일수록 핵심 명사에 가까이 오고 주관적인 의견일수록 핵심 명사에서 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테이블의 원산지나 재료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품질이나 크기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산지나 재료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품질이나 크기를 묘사하는 형용사보다 핵심 명사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발견한 영어로 형용사 어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은 영차설 영문법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 설명란에 해당 강의 영상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